자, 명제입니다. 명제와 조건에 먼저 나와 있는데 명제 정의부터 갈까요? 정의. 명제는 약간 문장 같은 거예요. 문장 아니면 식인데 방정식 같은 존재예요. 방정식. 방정식이라기엔 애매하다. 예시를 자, 명제일까요? 아닐까요? 예시입니다. 속이 울렁거릴 수 있지만 명제일까 아닐까? 명제 아닙니다. 왜일까요? 자, 거기 나와 있는 정의대로면 참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 일단 문장이에요. 명제 같은 애는 문장 아니면 식인데 요 같은 문제는 참거짓을 명확히 할 수가 없나? 참이 아닌가 얘? 애매하죠? 이런 애들은 명제가 될 수 없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건 되죠. 이는 짝수이다. 얘는 참거짓 확실히 할 수 있죠. 이런 애들이 이제 명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참인 명제, 그러니까 참인 것만 명제인 게 아니라 거짓이어도 명제예요. 예를 들어 뭐 이는 홀수다. 얘도 거짓임을 확실히 판별할 수 있는 애니까 명제다. 오케이? 이런 애들이 다 명제다. 대신에 명제는 참거짓이 분별해야 된다. 확실하게 정해져야 된다. 이런 애들이 명제. 근데 얘랑 다르게 이제 조건이 나와요. 조건 같은 애들이 방정식 같은 애거든요. 예를 들어 x 플러스 1은 0 x 플러스 1은 0이라는 방정식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명제라고 할 수 있을까? 명제. 얘 참인지 거짓인지 정해지니? 이거 이렇게만 봤을 때 안 정해지죠. 그러니까 명확히 할 수가 없지. 왜? x라는 애, 그러니까 변수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변수 값에 따라서 이 능력을 만족하는 x 값이 예를 들어 마이너스 1일 때는 참이지만 x가 마이너스 1일 때 참이지만 x가 2일 때는 이 식이 거짓이 돼버리니까 명제는 이걸 딱 봤을 때 참거짓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얘는 x 값에 따라서 참거짓이 결정돼버리니 얘는 조건이라는 의미가 부여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은 뭐가 껴있어야 되냐면 변수가 껴있어야 돼요. 변수. 만약에 변수 없이 만약에 1은 0이야. 얘는 거짓이지. 그래서 얘는 명제인데 x 플러스 1은 0. 이게 변수가 껴버리는 순간 얘는 조건이 돼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핏 보면 방정식이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방정식도 x값에 따라서 그 참거짓이 식이 결정이 되니까 등식 자체가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있는 뭐 진리집합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어떤 식이 있어요. 어떤 조건 x 곱하기 x-2는 0. 얘도 솔직히 말하자면 방정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건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식이죠. 그렇죠? 왜 x값에 따라서 는영을 만족하는지 그러니까 는영을 만족하는 게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으니까 얘도 조건이 될 수 있다. 그럼 얘를 만족하는 x값, 얘를 참이 되게 하는 애들이 있겠죠. x값 뭐 0 또는 2. 이제 이 원소들을 중괄호 안에 넣으면 얘네들이 뭐가 되냐면 집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이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원소들이 0, 2 이런 애들이 있을 때 얘네들을 이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진리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집합이니까 원소 나열법으로 뭐 표현을 하든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하든 만약에 얘를 조건제시법으로 표현을 해. 그럼 x 곱하기 x 빼기 2는 0을 만족하는 실수 뭐 이런 식으로 써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진리집합. 그래서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모든 원소의 집합을 그 조건의 진리집합이라고 합니다. 뭐 이그젠플 보면은 전체 집합 있죠. x는 10 이하의 자연수일 때 조건 나와 있습니다. p 땡땡 x는 홀수이다. 의 진리집합이니까 대문자로 쓴 거예요. 대문자 p라고 하면 거기에 들어있는 원소는 13579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얘네들이 명제, 조건, 진리집합이야. 기억나니? 안 나지. 넘어갑시다. 이게 무슨 소리요?
그럼 당연히 진리집합이라는 애를 벤 다이어그램 뭐 집합이니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결국엔. 자 이제는 다음 장 넘어갈 건데 284쪽 볼 거거든요. 명제 부정입니다. 부정. 자 만약에 E는 짝수다라는 명제가 있어요. 당연히 참거짓이 확실하니까 명제죠. 참인 명제지. 그러면 이 명제를 이제 부정할 건데 부정이라는 건 아니다라는 의미잖아. 그러니까 그럼 E는 짝수의 부정을 물어봤어요. 그럼 E는 짝수가 아니다. 짝수가 아니다는 게 뭔 소리야? 홀수다라고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어떤 명제 P라는 애가 있을 때 예를 들어 E는 짝수다라는 명제가 있으면 걔를 부정한다. 그러면 E는 짝수가 아니다라는 의미를 가져서 수학기호로 not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학기호로 이렇게 쓰고 한국말로 not P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됐나요? 뭐 거기 예시가 더럽게 나와 있네요. 뭐 예를 들어 어떤 P라는 조건이 있어요. 부등호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자 P 명제가 이렇게 나와 있어. P라는 조건 자체가 X라는 원소를 갖고 있는데 절대값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원소예요. 뭐 X는 정수라고 칩시다. 그럼 여기 안에 뭐 들어가 있어? 마이너스 1이랑 0이랑 1 이런 애들이 들어가 있죠. 자 그럼 이제 얘를 한번 부정시켰어. 그럼 X라는 애는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애들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면 돼? 얘를 이제 그 절대값 풀면 X의 범위가 이렇게 나오는 애들이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표현하면 된다? 얘 안에 들어가지 않는 애들. 수직선상에서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여기에 해당하는 애인데 얘보다는 not이니까 얘한테 안 들어가 있는 애들을 부등호 표시로 나타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고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not P가 되는 거지. 됐나요? 그럼 결국에는 얘를 집합기호로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어떤 조건 P에 대해서 얘를 만족하는 진리집합 대문자 P라는 집합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우리 간접적으로 이미 여기서 보여줬죠. not P라는 애는 P한테 들어있는 애들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진리집합 사이에서는 얘는 not P의 의미를 갖는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걔가 부정의 의미입니다. 명제 조건, 명제의 부정이든 뭐 조건의 부정이든 그럼 부정의 부정은 뭐겠어? 본인 그대로 나오겠죠? 그런 의미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걔가 284쪽 내용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딱 저 부분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페이지 기준 반 쪼갰을 때 한 반 살짝 아래 있는 거 다음 내용이 포함된 명제 또는 조건의 부정을 구할 때 주의하도록 하자.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와 있어요. x가 a보다 작다. 얘 부정을 찾고 싶거든요. 애들이 헷갈려하는 게 그냥 부등호 방향 바꿔버리자. 얘는 부정이 아니죠. a까지 포함을 시켜줘야지. 이런 거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여기도 x가 a 초과래. 그럼 얘 부정을 때렸어요. 부등호 방향만 바뀌는 게 아니라 등호까지 들어가야 된다. 뭐 x는 양수다. 여기서 좀 많이 헷갈려하거든요. 많이 놓치는 부분. x는 양수다. x는 음수다. 부정 때리면 틀려 안 틀려? 틀리죠. 얘도 마찬가지로 0을 포함시켜줘야지. 그러니까 결국 얘를 부등호로 표현했을 때는 요거잖아. 얘를 부정 때리면 얘를 만족해야 되는 거지. 이거 주의해야 돼요. 양수를 부정했을 때 음수라고 생각하는 거가 좀 미스다. 그럼 양수의 반대는 음수다가 아니라 0 또는 음수다. 거기 나와 있는 거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좀 별표 하나 정도 체크해 줄게요. 다음 내용이 포함된 명제 또는 조건의 부정을 구할 때 주의하도록 하자. 좀 기억나니? 자, 다음 쪽 내용 208 왜 이렇게 많아? 헤헤이씨 이건 개념 설명하다 끝나는 거 아니야? 너네한텐 좋겠지. 자, 285쪽 조건 P 또는 Q와 P 그리고 Q 이거 어디서 봤니? 집합에서 봤죠?
또는 나타내는 것. 그러니까 진리집합으로 봤을 때 또는이면 합집합인 거고 그리고 예선 교집합인 거죠. 그거 왜 이렇게 이명 들리냐? 죽을 땐가? P 또는 Q 그리고 P 그리고 Q 그래서 합집합 교집합. 근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조건 그러니까 두 번째 보면 P 또는 Q 부정 때렸거든요. 그럼 P 또는 Q니까 진리집합으로 봤을 때는 P 합집합 Q 의미잖아요. 얘를 부정 때렸어. 근데 부정의 의미는 우리 아까 했을 때 여집합 의미를 갖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얘 전체에다가 뭐 씌우면 돼? 여집합. 우리 드모르간 법칙 배웠죠? 얘 어떻게 나와? 여집합을 분배 법칙하면 P 여집합 그리고 Q 여집합 그리고 합집합을 바꿔서 교집합으로 와. 걔가 나타내는 진리집합을 저렇게 표시할 수 있어. 마찬가지로 반대어도 똑같죠? 그거 나타내는 거. 뭐 벤다이어그램까지 표현할 필요는 없죠. 어려울 게 없는데. 지금 간단히 개념 설명하고 뒤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흐르는 느낌으로 가는 게 286쪽 명제 P 화살표 나왔죠? 얘가 의미하는 거 기억나나요? 화살표 나왔습니다. 새로운 애가 나왔네요. Q라는 애. 그러니까 둘 다 조건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 P라는 조건이 있고요. Q라는 조건이 있을 때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P이면 Q이다를 수학기어로 저렇게 표시한 겁니다. 예를 들어 명제가 뭐가 있을까? 뭐 X는 1이면 X제곱은 1이다 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참인지 거짓인지는 몰라요. 그냥 이런 명제가 있을 때 얘를 이제 어떻게 수학기어로 표시할 수 있다? 두 개로 쪼갤 수 있지. X는 1이면 그러니까 요 앞에 부분이 뭐하면 뭐뭐이면 앞에 있는 애들이 얘네들이 가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얘이면 얘이다니까 결론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애가 얘가 가정, 뒤에 있는 애가 결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X는 1이다라는 애를 조건 P, X제곱은 1이다라는 애를 조건 Q라고 가정하면 이제 수학기어로 어떻게 표시할 수 있다? 이 명제를 P이면 Q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얘가 참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얘가 중요한 게 만약에 참이다 그럼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 뭐 충분 조건에 대해서 배울 때 이제 만약에 이 명제가 참이면 이제 화살표 방향이 화살표 꼭다리가 이렇게 두 개가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해줄게요. 지금 상황에선 만약에 어떤 명제가 있는데 P면 Q이다가 성립된다까지는 몰라. 그냥 P면 Q이다가 주어졌을 때 수학기어로 이렇게 표시한다 라는 의미를 설명해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P면 Q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만약에 얘가 참이야. 뭐 얘가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 얘를 예시로 들면 X는 1이면 X제곱은 1이다. 얘 참이죠. 왜? X가 1일 때 당연히 X제곱은 여기에 넣으면 1이잖아. 참이죠. 그럼 이때는 P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가 조건 P를 만족하는 모든 원소가 Q를 모두 다 뭐 하면 된다? 만족시키면 P면 Q다가 참이 되는 거죠. 그걸 우리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조건 P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은 대문자 P로 표시되죠. Q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은 대문자 Q로 이렇게 표현이 될 텐데 그럼 얘한테 들어있는 모든 원소가 얘한테 들어있어야 되니까 포함관계가 얘가 성립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P면 Q이다가 참이다. 그러니까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는데 얘가 참이다. 그럼 어떤 조건을 만족한다? 포함관계가 P가 더 작은 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이겠죠. 근데 만약에 얘가 거짓이래요. P면 Q다가 거짓이래. 그러니까 그 뜻은 얘를 만족하는 원소 중에서 하나라도 뭔가 얘를 삐끗하게 만드는 하나가 있다는 거야. 그런 순간 거짓이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 포함관계가 성립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뭐 어렵진 않죠. 근데 참일 때만 얘가 성립한다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 거기 예시가 나와 있죠. 조건 나와 있습니다. P라는 조건은 X는 4의 약수다. 그리고 조건 Q라는 애는 X는 8의 약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얘를 만족하는 진리집합 원소들이 뭐 있어? 4의 약수니까 1, 2, 4. 얘는 1, 2, 4, 8. 자 그럼 얘가 포함관계가 얘 안에 들어가니까 P면 Q이다가 참일까요?
참이 되는 거지. 포함관계가 얘가 얘를 덥석 무니까 포함관계가 얘를 성립하네. 얘가 성립한다? 그렇다는 건 equal P이면 Q에다가 성립이 되는 거지. 이 뜻이에요. 뭐 거짓임을 밝히고 싶다? 그럼 조건 P에서 아무거나 원소가 딱 하나라도 저 조건 Q를 만족하지 않는 원소를 하나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287쪽까지 내용입니다. 마지막인데 뭐 이렇게 어렵게 설명한 것 같죠? 288쪽에 이제 뭐든 나왔고요. 어떤 명제가 있는데 명제가 모든 뭐 x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x에 대해서 뭐 조건 p의 진리집합을 p라고 할 때 모든 x에 대해서 p를 만족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모든 x에 대해서 p를 만족한다. 만약에 참이야. 그러면 쟤를 만족하지 않는 x가 하나라도 있으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뜻이죠. 이거 말 이해를 잘해야 돼. 모든 x에 대해서 조건 p를 만족한다. 그러면 전체 울타리 내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p를 만족해야 되는 거고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는 x가 있다. 그럼 저 저 명제는 거짓이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모든 x에 대해서 p다가 거짓임을 밝히고 싶어. 모든 x에 대해서 p다가 거짓임을 밝히고 싶으면 아까 내가 설명했듯이 하나라도 p를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는 x를 하나 찾아주면 걔가 거짓임을 밝히는 애겠죠. 그런 애를 우리 뭐라고 배웠냐? 어떤 명제가 거짓임을 밝히는 예시, 그래서 반대되는 예시라고 해서 반례를 찾아주시면 그 명제가 거짓임을 밝힌다. 그 어떤 명제가 거짓임을 밝히는 예시를 하나라도 잡아주면 걔가 반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되는 예시니까. 그럼 이번에는 모든이 아니라 어떤이야. 어떤 x에 대해서 조건을 만족하다가 참이래. 그럼 모든 x에 대해서 만족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떤 x 하나라도 딱 잡았을 때 p다 안에 포함되면 걔는 참인 거고, 만약에 거짓임을 밝히고 싶어. 그러면 얘는 모든 x에 대해서 p가 아니다를 다 보여줘야 되는 것이. 이거 이해되나요? 거짓이다가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어떤 x에 대해서 p다. 얘가 거짓임을 보여야 돼. 얘는 그러면 발레를 이을 때 모든 x에 대해서 아니다를 설명해야 돼요. 이거는 뭐 이게 말로 하면 어려운데 문제를 통해서 풀면은 뭔 소린지 이해가 될 겁니다. 뭐 6번이 좀 중요한 내용이죠. 모든이나 어떤을 포함한 명제 부정인데 289쪽에 그 밑에 박스 지금 조건 P에 대해서 모든 X에 대해서 P다. 얘 부정을 말하래. 부정하라는 건 내가 앞에 것만 부정하지 말고 모두 다 부정하라고 했죠. 그럼 모든 부정하면 뭐죠? 모든 X에 대해서 P다를 부정할 건데 모든은 뭘로 바뀌어? 모든은 어떤으로 바뀌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X가 P다. 모든은 이제 부정시켜서 어떤으로 바꿨어. 그럼 P다라는 조건도 얘도 not P로 부정을 때려야 얘까지 부정을 시킨 겁니다. 모두 다 부정시켜야 돼요. 그럼 어떤 x에 대해서 p다. 얘를 부정하고 싶어요. 어떤 부정시키면 모든인 거고 p다 부정시키면 not p인 거고. 그래서 어떤 x에 대해서 not p다. 모든 x에 대해서 not p다. 예시가 있나? 이그젬플. 다음. 세 번째 거 재밌어 보이는데요? 자, n 곱하기 n 플러스 2가 n 곱하기 n 플러스 2가 홀수가 되도록 하는 얘가 홀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이 존재하냐 물어봤어요. 이 명제는 참일까 거짓일까 물어봤습니다. 근데 존재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라도 그러니까 얘 n에다가 뭘 넣었을 때 홀수를 만족하는 n 값이 하나라도 존재하면 그러니까 존재하면 참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예시를 딱 그럼 n에다가 만약 1 넣어봤어. n이 자연수란 말이 있니? 자연수 n이니까. 그럼 n에다가 1 넣어봤어. 그럼 1 곱하기 3은 홀수죠. n에다가 만약에 2 넣었어. 2 곱하기 애초에 2가 들어갔으니까 얘는 짝수가 됐겠지. 이미 n에다가 1 넣었을 때부터 이미 홀수를 만족했네. 그럼 이 명제는 참인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찾아도 되고요. 얘는 어떤 식으로 증명을 했냐면 얘의 부정에 대해서 부정한 명제를 얘를 부정했을 때 그 부정한 명제가 거짓이면 부정하기 전 명제가 참인 것이. 이거 이해되겠니?
얘는 이 상황에서 이 상황 자체로 증명하기 까다로워서 얘를 부정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럼 얘는 부정하면 어떻게 돼? 얘는 뭐 부정하면 그대로 그 식은 부정하면 식은 그대로지. 그러면 n 곱하기 n 플러스 2 얘가 홀수가 되도록이 아니라 짝수가 되도록 하는 짝수가 돼야 돼. 근데 존재한다가 어떤 자연수 n이 존재한다는 어떤이잖아. 하나라도 존재하면 끝이니까 걔는 어떤이니까 그것마저 부정을 시킨 거야. 그럼 모든 n에 대해서 n 곱하기 n 플러스 2가 짝수가 되는 애가 거짓임을 밝히면 얘가 참이 되는 것이. 근데 n에다가 뭐 짝수 넣어보면은 아니 얘를 만족하는 짝수가 잠깐만 다시요. 그럼 n 곱하기 n 플러스 2가 짝수가 되는 모든 정리가 안 되냐? 부정하면 n 곱하기 n 플러스 2가 홀수가 되도록 하는 n이 존재한다의 부정은 모든 n에 대해서 얘가 짝수냐? 그게 명제 부정 바뀐 거지. 그러면 모든 n에 대해서 얘가 짝수냐? n에다가 1 넣어보면 어떻게 돼요? 1 곱하기 3이니까 짝수 아니죠. 그럼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이 명제가 거짓이다를 보여주는 발레가 되는 거지. 그래서 n은 1이다. 그러면 1 곱하기 3, 얘 홀수네. 이 명제 거짓 발레 해서 얘 명제가 거짓이니까 이 명제는 이제 참이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밝히는 증명 방법도 있는 거죠. 뭐 너네 수학자 될 거 아니면은 굳이 알 필요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게까지 심하게 갈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증명 방법 배울 때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이 있는데 그때 필요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귀류법 같은데 귀류법 기억 안 나지? 잠시만요. 그 유형 개수 좀 써볼게요. 이거 7단어 유형 18까지 있거든요. 딱 깔끔하죠? 99. 대표제 1번 해볼까요? 1번? 명제 참거짓을 판별하시오. 일단 명제인 것을 찾아라. 그 명제 참거짓. 애초에 명제가 아닌 거는 참거짓을 굳이 밝힐 필요는 없죠. 명제가 아닌데 참거짓을 어떻게 판별해? 암산은 되죠. 1번 100은 큰 수이다. 크다는 기준이 있어요. 누구한테는 큰 수일 수도 있고 작은 수일 수도 있으니까 명확히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명제가 아니다. 패스. 참거짓 판별할 수가 없죠. 2번 두 홀수인 자연수의 합은 짝수다. 홀수 더하기 홀수 짝수죠. 3 더하기 3 뭐 3 더하기 5 짝수죠. 참. 얘는 항상 참일 수밖에 없지. 3번 6과 8의 최소 공배수는 48이 아니라 24죠. 근데 명제는 맞죠. 거짓이잖아. 말이 안 되지. 거짓이지만 명제다. 4번 이거 자체만 봐도 이건 뭐다? 조건이죠. 그러니까 명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변수가 들어가는 것 자체만으로 이미 명제가 아니에요. x값에 따라서 쟤를 만족할 때도 있고 만족하지 않는 순간도 있으니까 명제가 아님. 5번은 명제죠. 삼각형의 세 내각의 그 양은 180. 참인 명제. 이 문제는 뭐 재미가 없나. 조건의 부정. 2-4번 해볼게요. 대표지 2번은 뭐 패스. 쟤가 나타내는 조건이 뭐지? 거기서부터 시작.
자, 담이 얘가 뜻하는 게 뭐야? 이 명제가 뜻하는 게 뭐야? 그치? A는 B 또는이죠. B는 C 또는 C는 A 라는 걸 식으로 이렇게 표현했고, 만약에 이 식이 아니더라도 이것 자체만으로도 명제라는 뜻인데, 그럼 걔의 부정과 서로 같은 거라고 했죠. 그러면 싹 다 부정 때리라고 했지. 얘도 부정, 얘도 부정, 얘도 부정, 얘도 부정, 얘도 부정 다 때려야 됩니다. 그럼 부정 때리면 A랑 B랑 다르고, 그리고 B랑 C도 다르고, 그리고 C랑 A랑 다르다. 얘가 부정인데 걔랑 똑같은 말 몇 번? 4번이 나오겠죠. 뭐 이런 식으로 풀면 돼요. 아, 왜 이렇게 뭐가 많냐? 꼬리 문제가 너무 많냐? 아, 너무 쉬워. 예를 들어서 3-4 해볼게요. 뭐 나 부정의 의미는 알고 있으니까 3-4. 한배야, 너 특강 들은 적 있냐? 내가 수업할 때 너가 특강 들은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하면 이때 들은 건가? 중3 때. 그거 쉬는 거에 맞들린 건 아니에요. 원소의 개수가 4개. 일단 뭐 Q는 인수분해 되고, 이건 좀 뭐 수직선 그려보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케이스를 나누던가. 자, 3-4번 한번 같이 볼게요. 얘에 대해서 두 조건 PQ가 J다. P 봤더니 Q는 뭘 만족해야 돼?
제 진리집합 원소개수 4개 나 P 또는 Q. 그럼 PQ 나와 있으니까 나 P만 구해보면 되는 거 아니? 그럼 나 P는 얘는 절대값 풀면은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1보다는 크다잖아. P는 그럼 나 P는 뭐겠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러니까 나 P입니다.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 아 x. 왜 나 P가 들어갔어? 얘가 나 P가 왜 들어가? 그래서 얘가 나 P인데 얘랑 그럼 올 Q니까 얘 진리집합 합집합 시켰더니 원소의 개수가 4개가 나와야 되는 거네. x 정수니 근데? 애초에 전체 집합 자체가 정수죠. 그러면 얘 진리집합에 들어있는 원소는 마이너스 1이랑 0이랑 1이잖아. 네. 그럼 원소의 개수가 4개이려면 얘랑은 무조건 하나가 뭔가 겹치면서 딱 하나가 뭐 딱 떨어져. 그러니까 얘한테 들어있는 원소가 없고 여기서 그러면 2개가 나온 얘랑 겹치지 않는 2개가 나오면 원소의 개수가 합집합이면 5개가 나와버리겠지. 그렇죠? 그 상황을 만족하는 A, B를 구해라. 일단 인수분해하면 뭐 x 곱하기 x 빼기 A. 뭐야? x는 무조건 0 가질 수밖에. 그러니까 이 Q라는 진리집합 원소에는 무조건 0은 가질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A라는 애는 이 범위 내에 있으면 안 되는 거지. 혹시 A 자연수인가요? 정수인가요? 그럼 만족하는 게 뭐 있겠어? 마이너스 3 같던가 아니 마이너스 2 같던가 아니면 2 같던가 아니면 3 같던가 이렇게 4가지 상황이 있겠죠? 뭐 그거에 따른 A 값이 존재할 테니까 뭐 A 값이 될 수 있는 건 4개겠지. 그렇게까지 어려운 게 아니야. 뭐지 찝찝한 재미없는 문제. 재미가 없네. 포함 관계. 이건 대표 예제도 해볼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도 조금 해보겠습니다. 대표 예제부터 일단 해볼게요. 포함 관계. P면 Q이다. 그러니까 P에 들어있는 원소가 Q한테 다 포함되면 참인 거고 하나로도 만족하지 않는 애가 있으면 거짓인 거고. 뭐 많이 하다 보면 암산으로도 솔직히 돼요. 기태쌤은 잘생긴 명제가 아니더라. 씁쓸함. 뭐 4번 금방 하죠. P면 Q이다. 참거짓을 판별하래요. 그러니까 P면 Q이다란 명제가 있는 거지 얘가 참인지 거짓인진 모르는 상황. 뭐 뒤에 유형 또 다 오는데 만약에 P면 Q이다가 참이다? 그럼 P면 P라는 애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건 나중에 배우게 될 내용입니다. 어쨌든 P 조건 나와있죠. X는 4의 양의 배수이다. 그리고 Q는 X는 2의 양의 배수이다. 오우 쉣 누가 크니? 2의 배수가 더 크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Q 안에 P가 있는 거잖아. 그럼 얘는 기억 참이겠죠. 이거 이런 식으로 굳이 풀이를 안 써도 바로 구할 수 있는 문제지. 2번 XY는 무리수이다. X 플러스 Y는 무리수이다. 이런 건 좀 의심해 볼 만하죠. 아닌 상황이 있을 것 같아.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XY는 무리수다. X 플러스 Y는 무리수이다. 만약에 X가 루트 2야. Y는 마이너스 루트 2야. X 플러스 Y 하면 무리수니? 아니죠. 발레. 이런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 발레.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뭐 3번 P면 Q다. 얘 참일까?
이건 누가 큰 거야? P가 큰 거죠. 왜? P가 될 수 있는 게 X가 Y일 수도 있고요. X가 마이너스 Y도 되잖아. 그러면 P가 Q보다 큰 상황이니까 Q가 잡아 먹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얘는 반대로 성립이 돼요. 화살표가. 마지막 4번. X제곱만 얘 인수분해하면 P라는 애는 진리집합 안에 원소가 1이랑 3 갖고 있는 애잖아. 그럼 1, 3은 저 Q 안에 포함되니? 1. 1이 안 들어가잖아. 이런 애들이 발레가 되는 거지. 그래서 참 거짓이겠네요. 너무 전 얘보다 4-4번 같은 걸 좋아합니다. 4-3이나 3번 할까 4번 할까인데 4번이 더 복잡해 보이죠? 4번으로 할게요. 저 명제가 참이래. 그럼 포함 관계가 어떤 애를 성립하냐? 이건 뭐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는 게 저는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됩니다. 예상 하나 하자면 너네 벤 다이어그램 딱 하나 그려놓고 머릿속으로만 하게 될 거야. 역대우. 자, 4-4번 같이 봅시다. 자, 명제 얘가 참이래. 참. 그럼 포함 관계가 어떻게 성립이 된다? 조건 P에 대한 진리 집합이 not Q한테 먹혀 있는 거죠. 얘죠. 그럼 그림 어떻게 그려져? 제일 쉽게 그리라고 했잖아. 그냥 P 안에 Q 여집합이 있어요. 요 상황이죠. 자, 이거 그대로 이제 기억 맞냐 물어봤습니다. 에? 뭐야 이거잖아. 기억 맞죠? 참. 니은 P랑 Q랑 공집합이 P랑 Q랑 교집합이 공집합이냐? Q가 나타내는 영역은 그럼 노란색 범위잖아. 얘랑 겹치는 구간이 당연히 없겠죠. 그래도 참. P 빼기 Q도 P 빼기 Q? 그럼 P에서 Q를 뺐어요. 그럼 P에서 빠진 게 있어 없어? 없잖아. 교집합이 공집합이니까 얘는 그럼 공집합이 아니라 P랑 똑같아요. 탈락. 자, 그러면 P 합집합 Q는 Q 여집합이냐? P랑 Q랑 what the fuck? 이거 말이 안 되는데? 그럼 얘도 틀렸죠? P랑 Q랑 합집합했더니 Q 여집합이 뭐 말이 안 되잖아. 그쵸? 미음 P 여집합이랑 얘가 여집합인가요? 오케이. 뭐야 그러면 다시 잠깐만. 그러면 P랑 Q 여집합이랑 합집합 그럼 당연히 누가 잡아먹고 있어? Q 여집합이 잡아먹었으니까 Q 여집합이 나오겠다. 그럼 참이네요. 와씨 하나 차이가 이렇게 다르네. 그럼 P 여집합이랑 Q 여집합이랑 합집합했더니 전체 집합이냐 물어봤어요. 그럼 P 여집합은 어디? 요 파란색. 그리고 Q 여집합 P 여집합이 얘고 Q 여집합은
이거 노란색 범위니까 합집합 시키면 뭐가 나와? 전체 집합 나오죠. 그래서 얘도 참. 그러니까 굳이 벤 다이어그램 얘를 굳이 복잡하게 나는 Q 여집합으로 표현하고 싶지 않고 뭐 Q로 표현하고 싶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이 상태에서 문제 푸시는 게 훨 편합니다. 아 문제 길어. 아 뭐야 심지어 꼬리 문제야? 1, 2 패스. 5-3번 같은 게 좀 대표적인 유형이에요. 학교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하나씩 나옵니다. 5-3. 뭐 5-4까지처럼은 안 나오고 5-3 정도. 5-3 저 어디 거에서 본 것 같은데. 진짜 똑같다. 둘 다 참이 되도록 하는 A 범위, B 범위. 자, 노트에 수직선이 없다. 뗐지. 너 집에 고양이 들어왔니? 갑자기 어머니 부사가 계속 고양이로 도배되시던데. 아 맞아요. 아니 그 뭐냐 카톡 업데이트된 사진 올라올 때마다 고양이 냥. 난 처음에 AI 느낌인 줄 알았거든. 근데 AI처럼 생긴 정말 그렇게 뭐라 해야 되지? 진짜 그렇게 생긴 애야. 애기 하던데. 가족이 하나 들었구만. 와 근데 뭐 키우기도 쉽지 않겠다. 이랬는데 설 숙제 없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가. 그럴 리 없어. 그럴 리 없어. 야 근데 설엔 좀 놀면 안 되나? 나도 숙제 검사하기 싫다. 뭐 영상이니까. 좀 놀 땐 놀자. 상사역해버리. 솔직히 아니지 않냐 좀 이거는. 뭐 그 의는 알겠어. 그러니까 쉬는 날에 이제 감각이 뭐 수학은 매번 해야 감각 안 잃으니까 하루라도 쉬면 좀 잃지. 아니 그건 그 말에 동의는 하되. 딴 학원은 숙제 있나? 설날에 그것도 궁금하다. 자 5-3 해볼까요? PQR 나와 있고요. 얘네가 뭐 제가 P 조건, Q 조건, R 조건 다 나와 있는데 얘네가 참이래요. 그럼 얘를 알고 있다. 얘네가 참이다. 그럼 포함 관계. 요 진리집합이 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얘 진리집합은 R이라는 진리집합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네. 자 그러면 포함 관계를 봤을 때 누가 제일 큰 영역이야?
P 안에 Q 있고 R 안에 P가 있으니까 R이 제일 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P 안에 Q가 있으니까 R, P, Q 이런 순으로 포함 관계가 성립하면 되는 거죠. 일단은 얘부터 제대로 나와 있으니까 수직선상에서 그려볼게요. 자, 마 3 쓱쓱 2 쓱쓱 여기 P 하나 더 있죠? 4 쓱쓱. 자, 얘가 P입니다. 근데 P가 Q를 포함해야 된대요. Q 어디 있어요? 얘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생긴 애? 이렇게 생긴 애잖아. 그러면 얘는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던가? 여기 있던가? 이런 느낌 아니에요? 그쵸? 그럼 A 값이 지금 A 값에 뭐 물어봤니? 최소값 물어봤죠? 여기 있을 때 A 값이 최소겠니? 여기 있을 때 A 값이 최소겠니? 여기 있을 때 최소겠죠? A가 어디까지 되겠니? 마이너스 3일 때까지만 됩니다. 아니 물론 마이너스 3이 아닐 때 오른쪽에 있을 때도 당연히 되긴 하죠. 근데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A는 이런 식으로 바로 최소값을 구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얘는 최대값이 될 수가 없구나. 패스. 그럼 R이라는 애는 이제 P를 다 담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R이 지금 B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이렇게 생긴 애인데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 얘는 담고 있는데 얘 안 담고 있잖아. 그럼 얘 다 담으려면 이렇게 돼야겠지. 됐나요? 그러면 B는 여기 있어도 되고요. 여기 있어도 되고. 왜? 그럼 어차피 그래봤자 다 담긴 하잖아. 근데 B는 뭐 물어봤니? 최대값 물어봤죠. 그래서 B도 될 수 있는 최대값은 얼마? 마이너스 3인 거죠. 뭐야? 그래서 B는 최대값이 마이너스 3. 둘이 곱하면 9가 답이다.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됩니다. 조건은 간단했네요. 패스. 유형 6까지 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해볼게요. 얘도 꼬리 문제라고는 할 수 있네. 6-3번 해볼까요? 모든 어떤 포함된 명제. 모든에 대해서 제가 쟤를 만족해야 된다. 죄송해요. 이거 너무 쉽죠? 뭐 하면 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 조건 뭐만 만족하면 되니? 띠용. 자, 어떤 명제가 있다. 쟤가 참이 돼야 된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쟤여야 된다. 자, 한비, 뭐 만족해야 돼? 네? 뭐 만족해야 돼? 아이 거짓말하지 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저 이차함수잖아. 이차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그림이 어떻게 그려줘야 돼? 그러니까 이 아래로 볼록이니까 그려지는 상황이 요렇게랑 요렇게 세 가지밖에 없잖아. 얘일 때 모든 실수 x에서 성립하니? 아니 음수인 구간이 있잖아. 그러면 얘일 때 성립하니? 하죠. 얘일 때 하죠. 그래서 두 개 다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둘 중 하나라도. 그러니까 둘 중 하나가 되면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얘는 판별식이 얘는 0일 때고 얘는 판별식이 0보다 클 때야 작을 때야? 작을 때죠. 그래서 판별식이 둘 다 합집합이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면 됩니다. 얘만 만족하면 끝입니다. 저 이차함수가. 자, 근데 x 앞에 있는 개수가 짝수네. 짝수 공식 항상 염두에 두세요. 약분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럼 8을 2로 나누면 B'이니까 4 제곱하면 16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3K. 내가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K 범위 나오죠? K는 3분의 16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정수 K 최소값 얘가 대강 얼마야? 5점 얼마.
그래서 K는 6이다. 저는 완전 재무시 문제에서 풀었어요. 오? 아, 괜찮아요. 그것도 괜찮네요. 그러니까 3으로 묶어서 x제곱 더하기 3분의 8x 더하기, 그러니까 꼭지점 좌표 찾은 거 아니야? 아, 그럼 얘를 2로 나눠서 제곱한 거. 오, 그거 돼요. 9분의 16 마이너스 9분의 16 원래 있던 상수항 플러스 k.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결국에는 아래로 블록 그래프니까 꼭지점, 그러니까 그 이차함수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만 만족하면 되는 거네. 얘 그러면 3 곱하기 x 플러스 3분의 4 전체 제곱 마이너스 3분의 16 더하기 k. 얘가 이제 최소값인데 어차피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만 만족하면은 나머지 구간에서도 0보다 크거나 같다. 어우, 됩니다. 얘 잘 풀었네요. 아, 뭔가 했네. 그것도 잘 풀었네. 그럼 똑같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똑같이 얘가 나오죠. 굿.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 유형 3개 3. 죄송해요. 쉬는 시간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차라리 빨리 끝내고 시간이 남게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명제 사이의 관계인데 304쪽부터 명제 사이의 관계, 이제 역과 대우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요. 역과 대우 기억나니? 얘는 이제 시작이 P면 Q이다라는 명제에서 시작합니다. 역과 대우는. 자, 담이야, 여기 뭐였더라? 여기 뭐야? 반대. 반대 의미예요. 그러니까 둘이 반대로 바꿔라. 그래서 Q이면 P이다. 얘가 여기에요. 그러니까 가정. 야, 아까 우리 했을 때 가정. 얘랑 명제가 있을 때 얘가 가정, 얘가 결론이라고 했잖아. 결론이랑 가정이랑 가정이랑 결론이랑 바뀌는 게 여기다. 대우는 뭘까요? 한번 대우. 역은 바꾸는 거. 대우도 역에서 이 역에서 출발하면 되는데 역을 둘 다 가정이랑 결론 둘 다 부정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not Q이면 not P이다. 얘가 대우예요. 대우. 근데 이건 제가 이거 뭐 세대 차이인 것 같긴 한데 제가 학생 때는 얘네끼리 2라는 관계도 있거든요. 2 모르셔도 됩니다. 교육과정에서 사라졌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이 두 개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관계성 나와 있죠. 얘네끼리 여기고 뭐 밑에 not P면 not Q이다. 얘네끼리 바뀌어도 여기니까 요렇게도 여기고 요렇게도 여기고 얘네끼리도 대우고 얘네끼리도 대우다. 이거를 확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뭐 예시 있나? 뭐 이그젠플 나와 있죠. x는 마이너스 1이면 x 마이너스면 x제곱은 1이다. 이런 명제가 있습니다. 얘 역 구하세요. 구하면 x제곱은 1이면 x는 마이너스 1이다. 얘가 여기고 대우는 뭐예요? x제곱은 1이 아니면 x는 마이너스 1이 아니다. 얘가 대우인 거지. 자, 근데 만약에 어떤 명제 P면 Q이다가 참이에요. Q이면 P단 참일까? 맞을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맞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어떤 명제가 참이에요. 걔의 대우는 항상 뭐하다? 얘는 참이다. 이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떤 명제가 참이야. 역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요. 무조건 거짓은 아니야. 참일 수도 있긴 해요. 근데 대우에서는 항상 참이다. 알고 계시면 됩니다. 명제가 참이면. 뭐 나와 있나? 305쪽에 그 중간에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 부분 대우는 일치한다. 만약에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입니다. 근데 여기랑은 뭐 연관 관계가 없어가지고 참거짓을 명확히 구분을 할 줄은 구분을 할 수는 없다. 여기까지. 그리고 305쪽에 보면 이제 3단 문법 나와 있는데 이거 뭐 도덕 시간에 배웠을걸요? 소크라테스인가? 기억 안 나. 너네 배웠을 것 같은데. 사람은 죽는다.
나중되면 영생할 수 있을까? 불가능할 것 같아. 사람은 죽는다. 잠깐만요. 아, 얘에서 시작이 아니구나.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리고 다음 명제는 사람은 죽는다. 둘 다 참이 명제죠? 네. 참이죠. 근데 소크라테스 본 적 없잖아. 사람 아닐 수도 있잖아. 자, 그래서 이걸로 알 수 있는 거.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라고 말한 애가 3단 논법이라고 제시를 한 겁니다. 왜? 연결고리가 사람 있잖아. 그래서 얘를 연결고리로 갖고 있으니까 P면 Q이다. 그럼 Q면 R이다. 둘 다 참일 때 P면 R이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얘도 이제 참인 걸 3단 논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얘가 참이려면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연결고리 없으면 참인지 거짓인지는 명확히 구분을 할 수 없어요. 그냥 넘어가면 돼. 뭐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아까 했었는데 다시 설명하자면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거짓이 몰라. 근데 이제 어떻게 해봤더니 증명이 됐어요. 얘가 참이래요. 이제 참이 되는 순간 이거를 다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국말로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P라는 조건은 Q이기 위한 충분합니다. Q이기 위해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참이다. 그럼 너네 아까 우리 포함 관계가 얘가 성립이 된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럼 P한테 들어있는 원소가 다 Q한테 들어있기 충분한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얘를 충분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얘는 Q 입장에서 봤을 때 P라는 애는 Q라는 애는 P이기 위한 뭐하다? 당연히 필요 조건인 거죠. 필요한 거죠. 얘이기 위한. 얘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얘를 다 담고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 부가적으로 뭐 원소가 추가돼서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시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오른쪽에 있으면 필요 조건. 근데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그러니까 화살표 방향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디로 갔냐에 따라서 나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낼 수도 있거든요. 갑자기. 이건 진짜 악진이 선생님이긴 한데 가끔가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Q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필요 조건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구분을 할 줄 아시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성립하고요 거꾸로 했을 때도 성립됐어. 그럼 같은 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 진리집합, 얘 진리집합 같은 원소 포함하고 있다. 걔를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307쪽에 맨 위에 보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되겠죠. 개념은 쉽거든요. 응용 문제가 어렵습니다. 7번 한번 해볼게요. 대표 예제. 꼬리 문제 3개. 패스. 7-3으로 갑시다. 자, 우리 아까 역 대우 배웠는데 명제가 참이다? 그럼 대우도 참이다. 근데 저 명제 자체가 참이길 밝히기 힘들어. 그럼 대우가 참임을 밝히면 되는 거죠. 그래서 7-3은 대우를 이용해 보시는 게 더 편할 겁니다. 바로 나올 거긴 해. 한비야? 얘 대우 뭐야? 그치. x가 3이 아니면의 부정이니까 x는 3이면 kx 더 오케이. 그러면 저 2차 식에다가 3만 대입해서 k값 구해주시면 바로 2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걸 활용해서 나중에 8단원에 설마 있을까요? 8단원이 아니구나. 증명 방식에 대해서 배웠는데 대우를 이용한 증명 방법에 대해서 쓰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나중에 또 나옵니다. 패스 3단 문법인데 좀 재밌어요. 8-4번 같은 거 내기 딱 좋죠. 이런 거 딱 내기 딱 좋지. 그래서 이 글 자체로 보기 불편하니까 국어를 좋아하는 사람 이걸 조건 P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는 게 보기 편해요. 국어 좋아한다 P, 독서 좋아한다 Q, 수학 좋아한다 R. 독서 좋아하지 않는다 아까 Q라고 했으니까 not Q.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겠죠. 그걸로 보는 게 더 편합니다. 그래서 항상 참인 걸 골라.
상상참인 거. PQR로 바꿨나요? 그래야 보기 편해요. 아니 본인 국어 잘한다. 바꾸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나 이거 굳이 PQR로 안 바꾸고 할 수 있는데 하세요. 나중에 꼬일걸요 진짜. 전 어이가 없었던 게 뭐냐면요. 3단 논법 저희 너네가 배우는 데까지는 명제가 4개 뭐 PQR 해서 더 해봤자 S까지 나온단 말이야. 나는 대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 똑같이 이런 논리에 대해서 똑같이 한 번 더 배웠었던 내용이 있는데 거기서는 명제가 8개 나왔어. 8개에 대해서 참거짓을 밝혀야 돼. 제일 진짜 어이가 없었어. 그럼 A부터 한 A, B, C, D, E, F, G, H H까지로 이제 명제를 다 썼지. 그래서 문제 하나 푸는데 막 15분 걸려. 심지어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는 줄 몰라. 더 답답해. 하나 놓치면 끝이야. 자, 얘 해봅시다. 8-4 아래 두 명제가 모두 참이다. 오케이. 그러면 국어 좋아하는 사람 P, 독서 좋아하는 사람 Q, 수학 좋아하는 사람 R이라고 했을 때 그럼 독서를 좋아하지 않는다? 독서를 좋아한다가 Q였으니까 않는다는 not Q죠. 그래서 가조건은 뭐를 나타내는 거냐면 P이면 Q이다. 얘가 참이라는 뜻이고 나조건은 Q이면 not R이다가 아니라 반대구나. R이면 not Q이다. 얘가 참이란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써서 이제 1번부터 5번이 맞는 거를 확인해 볼 건데 근데 일단은 1번, 5번을 하나씩 찾아내기보다는 그냥 얘네 두 개를 써서 알 수 있는 거 얘네들을 문제를 냈겠니? 가나는 이미 참인 걸 알고 있으니까 얘네를 1번부터 5번까지 낼 리는 없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얘의 대우 not Q이면 not P이다. 얘가 참이니까 대우도 참이다. R이면 not Q이다가 참이네. 근데 not Q면 not P네. 그럼 3단 논법에 의해서 R이면 not P이다. 얘도 참인 거네. 그럼 주어진 저 1번부터 5번 중에선 얘네 두 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안 보이잖아? 그럼 얘의 대우 P이면 Q이다. 그리고 얘의 대우 P이면 not R이다. 이 네 개 중에 답이 하나가 섞여 있을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은 국어를 좋아한다. 얘를 이제 수학교로 표시해 볼 기호로 표시해 볼 건데 독서 좋아하는 사람 Q이면 국어 좋아한다. P이다. 있니? 없죠. 탈락. 독서 좋아하는 사람은 수학 좋아한다. 그럼 Q이면 R이다. 있니? 없어요. 3번 국어를 좋아하는 사람은 P이면 수학을 좋아하지 않는다. not R이다. 있네요. 이렇게 찾으면 끝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3번 끝. 꼬리 문제 미치겠네 진짜.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 하나만 해볼게요. 하나만 해보고 다 해봐야 되는 건데. 이건 그냥 대표 예제 9번 해봅시다. 1번 그냥 해볼게 빠르게.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인지 쓰시오. 그럼 P가 큰지 Q가 큰지 확인해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1번 P 조건을 봤어요. X는 0이고 Y는 0이다. Q 조건 봤더니 X, Y는 0이다. 엥? Q 입장이 더 크지 않겠니? X가 0이면 Y가 0이 아니어도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Q 조건이 커버리니까 그 안에 P가 있겠죠. 그러면 뭐하다? P 안에 이거 발음 계속 Q 안에 P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P면 Q이다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서 기억. 어떤 조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그래서 1번 답은 충분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2번 볼게요. 야 솔직히 2번은 P가 크니 Q가 크니 Q는 무조건 양수고 P는 음수가 돼도 성립이 될 때가 있겠죠. 그럼 P가 클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성립 관계가 똑같을 리는 없겠죠. 음수일 때는 안 들어가니까. 그럼 Q가 더 작은 존재니까 요렇게 들어가겠지. 그럼 얘는 그 뭐냐 수학기호로 쓰면 Q이면 P이다. 얘가 성립하는 거니까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 오른쪽에 있네. 필요 조건인 거지. 그래서 2번 답은 필요 조건인 거지. 할만하죠? 근데 이제 뭐 3번 딱 봐도 유형면이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충분 조건 나왔죠? 필요 조건 나왔죠? 필요 충분 조건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볼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이다. 야 그럼 P로 알 수 있는 게 둘이 제곱했더니 합했더니 0이래. 그럼 x랑 0이랑 x랑 y랑 둘 다 0인 상황이겠지. Q 봤어요. 엥? 절대값이었네? 얘도 둘이 합했더니 는 0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뭐겠어? 얘밖에 없겠지. 아유 같네. 중필 조건. 필충 조건. 필충 조건. 중필 조건. 다음 시간에는 유형 9개 나가고 마무리할게요. 가 아니라 블랙라벨이네. 미친 핸드폰도 안 걷었네. 와 가가 아니다. 가가는 그냥. 파란 불빛이 꺼졌네. 마이크 안 들어갔을 가능성이 큰.